10시 40분까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성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가 저 진행자랍시고 진행을 하면서 맨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워낙 또 좀 중요한 문제가 터져서요. 예, 예, 그래 충분히 말입니다. 말씀하셔야 될 내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재인의 3시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때의 그 3시간을 사람을 구하는 데 썼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에 대해서 집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실 3시간을 쓴다고 하면 충분히 이 네.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후에 뭐 앞으로 이제 저한테 말씀 나누면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감사원 조사 음. 결과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판단을 했고 네. 이와 같은 일사불란한 어떤 흔적 지우기를 했어야 되는가? 아,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의논을 하였고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골든타임 3시간은 사람을 구하는 3시간으로 쓰이진 않고 예.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3시간으로 음.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 그 고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북한 쪽에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군이 네, 정보 포착하고 또 네네. 국정원이 먼저 포착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6시간 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이한테 뭐 하여튼 문서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유선 그렇습니다. 보고가 됐든 보고가 된 것이 3시간 전입니다. 예예. 그리고 문재인이한테 보고된 지 3시간 후에 결국은 이제 학살당해서 예. 시신이 소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훼손당했는데 그러면 이 6시간 예. 또는 최소한 3시간은 문재인이가 이 고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북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보고가 6시간 전에 그렇습니다. 남한 쪽의 정보기관이 또는 군이 우리가 그 남한 그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을 억류하고 있다는 것을 예. 저 남한 정부도 알고 있다라고 예, 예. 북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였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죠. 들고요. 실제 그 당시는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라인이 다 열려 있는 예, 상태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이제 군사 연락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예, 또 당시에는 사실은 상륙을 시켜서 체포를 하고 뭐 억류를 한다 이런 판단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네, 다시 다른 형태의 어떤 북한군의 개입이 이제 있으면서 그 경비정역에서 이제 뭐 사살을 했다 이렇게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완전히 저의 이제 어떤 상상의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 교환의 방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결론 지어지는 방향으로 남과 북 사이에서 흘러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아하. 그런 좀 의문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저 합리적 의심을 하셨는데 네네. 뭔가 남북 사이에 지금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쨌든 이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과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네네.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북한이 남쪽이 알았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오겠자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야, 저 포기했나 보다. 우리도 정리하고 돌아가자. 예.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고 이대준 씨의 목숨을 가지고 남북이 흥정했다는 거가 되니까 아주 네네. 심각한 정말 반인륜 폐륜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후자가 된다면 이건 명백한 이 문재인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네. 김정은이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그 후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네. 이와 같은 문제 처리하는 데서 뭐 남한 정부 탓을 한다든지 네. 하지 않고 사과,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혔단 말입니다. 아, 예.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면 이게 과연 후자처럼 어떤 연락을 못 받아서 했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아하. 좀 그거는 좀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오히려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3시간 동안 문재인이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고는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 해수부 직원이 예, 어찌어찌 해서 예, 북한 쪽에 억류돼 있다. 예, 라는 보고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네네. 그런데 이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네네. 그럼 이자는 사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법상으로 현재까지만 가지고서는 어떤 뭐 형사법적인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 예. 뭐 그런 거 있던데요. 근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 지역으로 지금 떠내려간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이 이대준 씨가 피격을 당해서 네. 죽게 될 것이다까지 예상을 했다면 이거는 네. 이제 부작위한 살인이나 또는 예. 살인 공모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전까지 예측을 전혀 못했다라고 음. 한다면 그때는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의 어떤 판단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최소한 직무유기죄는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네네. 그건 의무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을 예, 지키고.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수호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게 의무 아니에요. 의무죠. 의무인 상태에서 이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좀 저로서 의문스러운 점은 의심보다는 의문스러운 점은 사실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하고 이제 교섭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한라인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때를 위해서 그렇죠. 갖고 있는 예. 건데 사용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좀 쉽게 피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은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무례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부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예.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직접 소환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서면 조사 거부했으니까 소환 조사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진술 조사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대면 조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월북몰이를 했다면 네. 그렇죠? 이게 이대준 씨가 추락하거나 어쨌든 표류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예. 월북했다. 이 사람 이대준 씨가 어떤 북한으로 도망가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갔다. 이게 월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몰아버렸다면 이것도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고요. 당시에 이제 이분의 어떤 뭐 금전적인 채무, 부채가 많다. 예. 그리고 평소에 뭐 탈북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친북 발언 같은 것도 있었다는 정황 같은 걸 가지고 네. 사실은 언론에 그런 내용들을 흘려 나가면서 북한으로 월북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월북 추정이라고까지 네, 공식 발표를 그러면서 했죠.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사실은 예. 사실 확인을 계속해주면서 자기는 확인 사살 같은 형태로 유족들의 어떤 명예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한 상태인데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지금 직권남용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되는 문서들 관련해서 유리한 정황에 해당되는 진술들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예. 공개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군 내부 첩보망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네. 이런 행동들을 해서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가 들어가 있고요. 예. 거기에 또 관련된 공전자기록 삭제 이 문제까지도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네. 구속영장까지 이제 국방부 장관 예. 이 청구당하는 이런 이제 어떤 초유의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서욱이하고 김홍희 네네. 예, 해경청장 네네.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영장 자체를 검찰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 정권의 사실은 수뇌부에 해당될 수 있는 네. 요직에 있던 장관을 상대로 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전 정권 수뇌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문재인을 향한다. 만약 여기서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 여러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의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재인으로 수사가 가기 어렵게 된다 이런 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파장을 다 고려해서 확실한 영장 청구를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관련돼서 지금 나와서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문건 삭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삭제했다라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증거가 인멸되었다 또는
적인 조직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실 중에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중범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고려해 보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블랙리스트 사건 갖고도 사실은 직권남용 네. 문제로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삭제되고 네. 허위로 문서로 작성돼서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영장 발부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네. 서욱이하고 김홍희라는 자, 음. 이 두 사람은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없고 이미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도 받았는데 네. 웬 뒤늦게 망신주기 구속영장 청구냐 이렇게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게 명예를 아는 자들이라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 근데 뭐 명예는 뭐 누구한테나 다 소중하긴 한데요. 근데 명예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정보가 아무리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네.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명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쓸데없는 기록이나 정보는 영구히 지워버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관점이 다를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네.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때는 사실은 도주의 우려는 별로 사실은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위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도주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보통은 이와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예. 증거인멸이 그러니까, 예. 핵심이 됩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이 자들이 명예를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이 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냐 없냐, 도주할 우려가 있냐 없냐인데 이 그렇습니다. 중에서 특히 이 사건은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인트가 된다. 예, 포인트는 범죄의 소명 정도 음. 하고 더하기 증거인멸의 우려. 음. 이 두 가지 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서 조사된 결과 내용 보도된 것들을 다 종합해 보고 네,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상태를 보면 네, 충분히 범죄 소명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재명 관련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있었죠. 예, 근데 예. 공판 준비 기일 예. 이 뭐죠? 이제 공판 준비기일은 이제 사건이 복잡할 때 네. 재판부가 이제 바로 공판 기일로 들어가게 되면 쟁점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기일 속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실제 공판이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그런 공판 기일이 아닌 별도의 이제 준비 절차 기일을 잡고 작은 법정에서 네. 보통은 작은 법정에 불러서 해당돼서 무엇이 공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나 피고인은 어떻게 이것을 다툴 것인지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쟁점 정리하는 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검사하고 변호사를 부릅니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보통 이제 피고인은 출석할 수도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고요.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쟁점 정리 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네네. 핵심은 김문기 씨의 얼굴을 모른다. 네. 모르는 사람이었다. 네. 국토부가 요청해서 압박을 받아서 했다. 백현동. 네네네. 이 두 발언, 이재명의 이 두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예. 이게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저 상황 관련해서는 뭐 이건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 안다 모른다 이 판단입니다. 예, 그 판단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안다 모른다 말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또 3의 진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하, 예. 3의 진술 포기했고요. 예. 안다 모른다 중에 난 모른다로 선택을 했고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회통념상의 인지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알게 된다, 알았다라고 할 때는 몇 번 만났느냐. 네. 사실 한 번만 만났어도 당신 아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들을 수 있겠죠. 지나가면서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갔다. 그건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화도 나눴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어떤 그러면 9박 10일 동안 같이 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걸 기억 못한다. 그러면 더구나 골프까지 같이 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정상적인 의사 판단,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심신미약입니까?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큰일 났네. 네. 그 심신미약자가 당 대표를 한다는 왜냐하면 얘기네. 인식이나 인지를 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라고 어. 한다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음. 그럼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누굴 보고 9박 10일 동안 같이 골프도 친 사람을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 네. 이 정도가 되고 기억이 아니고 난 모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본인이 기억에서 삭제가 되어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인지 능력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심신미약이라고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그 심신미약이 심신미약 상태의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성남 FC의 입출금 내역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해당되는 금액과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직원 포상금 내역 관련된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돈을 받아와서 네. 이렇게 이제 구단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을 유치해 온 사람에게 네. 직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관행이 그래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뭐 20%인지 예, 근데 10%인지. 그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과한 금액을 예,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 예. 왜 그런 이상한 관행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제 공개된 내역상을 보면 유치한 것과 관계없는 대표자 네. 또는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임원 이런 네. 분들이 한 업무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금액 자체가 이제 우선 공개가 돼서 확인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포상금이 지급이 됐고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배임 행위인가? 라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떠오르고요. 네. 배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전달된 것인가 예.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의 범주 안에 또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성남 FC로 투입된 여러 가지 이 후원금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중에 일부가 다시 뇌물 공여의 형태로 재전달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된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심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네. 이 정도 보도가 되면 심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이거 포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뭐 계좌 추적을 통해서거나 또는 진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심각해지는 거네요. 예, 계좌상으로 지금 보면 돈 전달된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뭐 5억, 3억 이렇게 수치가 딱딱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금액은 사실은 계좌상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고 네. 진술상으로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러면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로 전달이 됐느냐에 어. 대한 진술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직접 받았는지 직접 받지 않았는지 예. 아니면 그 용도가 예. 사실은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의 용도로 사용됐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그런 건 어때요?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네네. 돌려줬어요. 예, 처벌 받아야 되고요. 네. 정상 관계로 참작할 뿐입니다. 돌려준 것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다. 네,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고 예. 죄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대선에서 져 갖고서 코가 석전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방산주를 샀단 말이에요. 먼저.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방위로 갔어요. 그건 누가 가라 그랬겠어요? 지가 간다 그랬겠지? 예. 그래갖고 논란이 되니까 하루 만에 팔았대요. 예. 그리고 팔았으니까 문제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으면 방산주를 사고 다시 국방위로 들어간다라고 네. 할 때는 사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면으로 저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그 사안 관련해서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데요. 예. 선출직 공직자도 공직자고요. 거기에 네. 국회의원 당연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사실은 그게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허, 예. 지금 보면 식약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분이 문제가 된 게 또 있습니다. 아내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죠. 아내분이 지금 현재 그 공직자신데 네네. 그분이 남편분이 갖고 있는 어허. 이제 예. 의약품 관련된 주식이 문제가 돼 갖고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까지 네, 문제가 네. 되고 있거든요. 이제 청장 이름이 갑자기 그 공직이 백청장? 네네네. 예, 예. 거기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국회라고 한다면 사실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의 핵심적인 강력한 국가기관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방산주를 사서 포켓에 넣고 국방위를 가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때는 국정감사 가기 전에 처분을 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국방위가 되게 되면 사실 내부 이해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방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에 요구를 하거나 다양한 기관에 요구했을 때는 보좌관만 가도 그 자료를 다 공개해 줍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국방 관련된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보이고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국방위 관련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국방위 자체를 회피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피해야 될 의무도 사실은 이해충돌법에 있습니다. 방지법에.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신고, 내가 이런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되지, 제3자가 이런 것을 갖고 문제를 삼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2천만 원 이하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 점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PD 수첩이잖아요. 예. 그 대역 배우를 써놓고 예. 자막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보도준칙 위반, 예. 사실은 방송법 위반 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예.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MBC 쪽도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그 방송 심의 규정 네.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으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네. 거기서 넘어가면 이 심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이걸 준수할 의무가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제 방송법 다시 33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을 벗어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영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번에 우리 자막도로 네.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네. 시각적으로 뭔가를 빼앗겨 버리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그냥 믿어버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위험성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연, 사고 재연 또는 사건 재연을 할 때는 그것이 재연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자막으로 고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본 거죠. 그래요. 예. 예. 아니 그- 원래는 예. 그것도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대역 세워가지고서 재현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궁여지책이죠. 사실 뭐 이게 드라마의 영역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탐사 보도라고 네.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실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재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화적 허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재수치호라든지 여러 가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이 내용들은 사실은 방송상으로 시청자가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위반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방송법 100조 1항에 따른 제재 조치들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이제 문화방송에서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는 이 규제가 좀 약한데요. 방송법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로 처벌하게끔만 되어 있고 그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역형이나 실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방송법 위반 관련된 이제 문제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방송법은 그런데 네네. 이를테면 이게 그 아주 그 악의적인 그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대역을 한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막 대여섯 명을 쓰고, 네네. 대역을 쓰면서도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음성 변조를 해서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사기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를테면은 그 피해를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기 방송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심각하게. 예. 이렇게 해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아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 대응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제 느낌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MBC 제작진하고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사법적으로 다투게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사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예. 언론에서 이제 허위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음. 이 징벌적 배상이 사실은 거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 보도했던 사람이 최근에 뭐 몇 억 불을 배상을 해라라는 형태로 예. 이제 배상 판결이 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로 던져서 시청률 가져가고 어그로를 막 끌어내갖고 억지로 해당되는 트래픽 다 긁어내고 나서 다 이득은 본 다음에 빠져나가도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대상이 약간 모호해지는 측면들도 만들 수가 있고 네. 방송적인 제재 같은 걸 다 받고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전 심의는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다 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PD 수첩이라는 것은 사회 고발하는 탐사 네. 보도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뛰어난 PD들이 일을 하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또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또 악명에 시달리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또 근자에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답변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황규숙님인데 네. 어쩜 이리도 말씀을 잘하시나요? 네. 이승우 변호사님 질문- 답변해 주세요. 질문인가요?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도 조금 한두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라고 예. 배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렇습니까? 일단 카카오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무료로 우리가 이제 그냥 쓰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 이게 있고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멜론이라든지 네, 멜론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툰, 네, 뭐 그런 그런 거요? 것들은 사실은 네. 이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작게 소액으로 쓰시는 것들이고 또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예. 안에 선물하기 네, 그리고 판매로 들어가기도 하고 광고로 해갖고 뭐 옐로우 페이지 같은 것들 다양한 현재 이제 광고 페이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 분과 그다음에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을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카카오톡을 이제 이용을 해서 유료 중에서 이제 전적으로 그것에 매출이 의존되어 있는 분들이 아하.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카카오톡이 어떤 광고 채널 중에 하나 그래서 옴니 채널을 막 뒤섞여서 쓰고 있는데 중에 하나인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무료 채널 중에서는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그냥 단체 카톡방 정도 쓰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서 특정 계정으로 접속하는 이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단일 카카오톡 계정으로만 접속을 하고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네, 되는 없는. 그래서 뭐 코인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거래소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학 관련된 프로그램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예. 사용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배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카카오톡에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배상하는 팀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배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 금액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그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 예. 그 우월적 지위와 그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게 됐어요. 네네. 사실은 이게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워낙 세서 그런지 예.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네네. 그냥 홀로 외롭게 싸운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네네. 최근에는 이게 지금 카카오 사태지만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쓰지 않는 칼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반독점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썼던 전가의 보도는 기업 분할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분할과 관련된 문제를 음. 입법적으로 공정위가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카오 158개 문어발을 다 분해해버리는 겁니까? 전혀 전체를 다 자를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 카카오를 2개의 회사로 쪼개는 이런 형태로 경쟁 회사를 유효하게 만드는 아하, 이런 그런 구조를 만들 방식.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독점 플랫폼 자체를 사실은 이제 미국도 최근에는 함부로 네. 이제 건드리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기업 자체를 쪼개서 자체의 유효 경쟁을 만드는 기업 분할이라는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공정위가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것이 도입이 돼야 사실은 네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또한 여기에 합쳐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업체들을 막 계속 병합해서 합병해 나가는 형태로 사업장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왔다는 평가를 네. 받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네이버도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 결합 심사를 사실은 한국어라는 점으로 보면 사실은 한국어라는 시장 자체가 획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색 플랫폼으로서 시장 획정이 어렵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그 점에 있어서 기업 결합 심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은 사실 이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에 좀 국한하고 싶고요. 다른 기업 결합 심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으로 확대돼서 해석되는 점은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M&A와 네네. 이 우월적지를 위한 독과점 영향력을 가지고서 잡아먹는 거. 그렇습니다. 예. 네. 이 M&A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생하고 시너지가 나는 것이 M&A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생태계를 불가사리 같이. 초토화시키는 형태로 맞습니다. 딱 불가사리 같은 건데 예. 초토화시키는 형태로 이 M&A가 되게끔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고 그거를 방치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는 기업 결합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기업을 분할시키는 형태로 그 칼을 쥐어줄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얼마나 센지 예. 그 이혜진이나 김범수 예. 이런 사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무슨 로비를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근원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언제까지나 이런 그 정말 불가사리 같은 이 기업들한테 대부분의 제조업이 끌려다니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끌려다니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사태를 계속 방치할 거냐 이런 좀 근원적 질문을 오늘 해두겠습니다. 네. 예. 이성훈 변호사와 함께 재화벌 진행했습니다. 10분을 더 하겠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 실력이 안 좋아서 12분을 더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